KBS 20년차 취재기자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강민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돼지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인데 우리나라에 유입이 2019년에 됐고 근절이 안 돼가지고 또 재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재난이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오는 순간 돼지들이 100% 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양돈 산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던 게 어떻게 지금 전 세계로 퍼졌느냐.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둔 유럽에서 배로 이렇게 돼지를 실어 나르다가 점점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중국까지 퍼진 거예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뚫릴만 한데 우리나라도 뚫렸어요. 우리가 북한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DMZ도 있고 철책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 국방부가 유엔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안에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게 군사작전까지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뚫렸어요. 연천, 파주, 김포 이쪽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돼요. 이게 왜 뚫리느냐를 놓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야생동물들이 옮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바이러스가 아주 지독한 놈인 게 8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을 가열해야 죽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화물에서 가공육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순대 같은 거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설마?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돼가지고 돼지 축사로 들어갔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간하고는 무해해요. 돼지한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폭등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값을 폭등하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데 주 원료가 되는 대두, 이 가격이 폭락을 해요. 반면에 대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 값이 또 폭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삼겹살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솔직히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퍼져서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재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국 특파원 시절에 중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왔는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전 세계 소비량의 50%를 중국이 먹어요.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26층짜리 돼지 사육 빌딩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머리가 아픈 시기였는데 시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냐면 미국과 무역전쟁도 홍콩의 시위도 지금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이 돼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던 사안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강타해서 땅에 묻은 돼지만 7억 두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돼지들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 곳곳에서는 돼지고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일부 성시에서는 사람들한테 고기표를 나눠줬어요. 1인당 돼지고기를 1kg만 살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중국에서 난리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럼 왜 이건 백신이 없냐? 사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생겼다면 미국 사람들이 백신 개발을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생기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발견된 초기에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덜 느꼈을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고 각국으로 퍼지면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시아까지 오면서 또 변이가 많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지금은.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매몰 처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매몰 처분할 때 돼지들을 죽인 다음에 땅속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묻을 때 화학약품 처리를 해요. 돼지 몸에서 피도 나오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개인 땅에다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데다 이제 묻는 건데 3년 정도만 못 파게 돼 있어요, 다시. 그러면 3년 뒤에는 어쨌든 그 땅을 다시 팔 수 있는 건데 가축 매몰 처분을 하고 나면 잘 부패가 돼서 토양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학약품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꺼내보면 돼지들이 거의 안 썩고 미이라 형태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거기서 지하수 오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접경 지역에서 돼지들을 막 엉성하게 묻어가지고 침출수가 발생해가지고 임진강으로 돼지 피가 엄청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되느냐? 거기에 각종 병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도 문제예요.
항생제를 많이 맞잖아요.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피에 이 잔존돼 있는 게 흘려 나오면서 지하수나 강물 같은데 그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같은 걸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도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좋은 방식이 없겠느냐. 사실 유럽에서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열병합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화력발전소에다가 그냥 돼지들을 넣어버렸어요. 그럼 완벽하니까. 그러면서 양돈 산업을 5년에서 10년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절멸시키기 위해서. 왜? 절멸이 잘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각 방법이 있어요. 돼지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불에 태워버리고 대신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기름 그 부분만 떼가지고 공업용으로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렌더링 작업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매몰 처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돼지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한 농장에서 이게 발병이 되면 인근 농장 것까지 다 예방적 조치로 다 살처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고 살처분 작업을 실제 투입되는 사람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겪는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생명을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처리해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지만 대안이 없어서 심각한 재난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가까운 시군의 환경부서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하세요.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세요. 해외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서 귀국 시 공항 내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동안은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하세요. 가축 전염병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